오늘은 영아랑 유아랑 같이 묶어서 아동간호를 함께 끝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신생아를 넘어서 아기가 커서 영아가 됐어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0에서 4주, 딱 한 달 된 아기였죠. 근데 이제 영아는 한 달을 넘어서 이제 1세까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이제 1년 한 살 넘을 때까지를 우리가 영아라고 해요. 이 영아기 때는 정말 폭풍 성장을 하면서 정말 빠르게 크고 이때 뭔가 막 진짜 지능 발달이랑 막 이런 체력적으로도 많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이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겠죠. 그래서 영아의 특징을 보면 일단 아직까지도 복식 호흡을 해요. 복식 호흡을 하고 요거는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모성간호, 성인간호, 그다음에 뭐 간호 실기에서도 항상 나오는 건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중이관이라고 오스타키 오관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유스타키 오관이 성인에 비해서 짧고 곱고 넓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된다. 그래서 뭔가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인두에 염증이 있다면 이게 중이염까지 퍼지기 쉽다. 요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신생아에 비해서 이제 심박동도 성인에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신생아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혈계 이제 피도 만들어지는데 옛날에는 애기 태아에 헤모글로빈 뭐 이런 게 있었다면은 이젠 자기가 스스로 적혈구도 잘 만들면서 이렇게 성숙을 하기 때문에 철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애기한테 영양 공부는 잘 해줘라. 그리고 이제 옛날에 엄마한테 받은 태아의 피가 이제 영아로 크면서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재료인 철분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잠깐 일시적인 빈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철분 공급 잘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소화도 아기에 비해서는 뭐 많이 먹고 소화도 잘 시켜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막 우유 한 병도 막 몇 번 나눠 마시고 막 진짜 트름 시키고 막 이러면서 진짜 힘들게 먹었다면 이제 1년 정도 된 영아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성인처럼 3번 식사도 하고요. 우유도 한 병 스스로 마시고 막 이래요. 근데 대신에 얘네들은 아직 애기고 너무 조그마기 때문에 소화기계에 이상이 생겨서 설사나 구토를 많이 하게 되면 쉽게 탈수 증상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신생아에 비해서 소화를 잘 시킨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아직은 애기니까 뭔가 설사 많이 하고 이러면 탈수 위험이 있다. 요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체온도 당연히 신생아보다 잘 하겠죠. 그동안 막 포동포동 살도 쪄서 체지방도 생기고 피하지방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체온 조절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몸이 조금해서 같은 얘기예요. 아직은 몸이 조금해서 뭔가 탈수가 생기면 진짜 탈수가 쉽게 생기고 몸이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수분이 뭐 30ml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성인은 몸이 크니까 뭐 1리터에 30리터가 날아가는 거고 애기 같은 경우는 몸이 되게 조그마니까 뭐 100리터에 30리터 날아간다고 치면 돼요. 그럼 애기한테는 정말 손실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은 더 탈수가 잘 일어나서 조심해야 된다. 요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감각 중에서 시각이 가장 늦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 사시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시각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서 높낮이 인식도 안 되고 그래서 계단 같은 게 이게 높이 인식차가 안 돼서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잘 넘어지고 다치는 이유가 아직 시각이 제대로 발달 안 돼서 그리고 청각은 성인만큼이나 발달해서 이제 잘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신생아 때는 그냥 반사에 의해서 그냥 뭔가 잡는 것만 가능했다면 이제 3개월 이후에는 스스로 물건을 내가 잡을 거야 이러면서 내 스스로 잡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막 잡는 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딸랑이 같은 거 주면은 잘 잡고 운동시키고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능숙하게 뭐 물건들 잘 잡고 아니면 잡다 못해 이제 조작도 하고 뭐 작은 물체도 짚고 이러면서 점점 그냥 단순히 잡는 거에서 좀 더 복잡하게 잘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은 아기들이 어떻게 점점 발달하는지 보는데 이 부분은 아동간호 인트로 부분에 똑같이 복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들 누워있기도 힘들죠, 신생아들. 근데 이제 영아가 되면은 이제 3개월이나 됐기 때문에 점점 목을 가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 6도로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애기들이 5, 6개월이 되면 엎어놓으면 뒤집고 이러면서 서서히 앉고 기고 뭐 이런 준비를 하겠죠. 그다음에 6개월 요거 오동통한 애기 기저귀 찬 엉덩이 생각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6개월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스스로 앉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7, 8개월이 되면은 이제 막 뿔뿔뿔뿔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뭔가 잡고 서거나 아니면 혼자 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돌 지나고 1년 정도 되면은 빠른 애기는 스스로 걷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영아기 정신 발달 이거 프로이드 에릭슨 이것도 인트로 때 했던 내용 그대로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영아만 따로 가져와 봤어요. 영아 이제 엄마 밥도 잘 먹고 막 이렇게 어쨌든 먹고 살기 바쁜 시기죠. 진짜 이 아기 때는 잘 먹고 잘 싸고 이런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하게 자기 영아기 때 시절을 보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릭스는 너네 엄마랑 엄마랑 같이 맘마 먹고 이러면서 엄마랑 신뢰감을 쌓아라 요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 나 배고파 응애 하는데 밥을 안 줘. 그러면 엄마와 불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에릭스는 너네는 이제 엄마랑 맘마 먹고 엄마 젖 먹고 이러면서 신뢰감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불신감이 형성된다. 약간 요런 식이. 그다음에 프로이드는 그래 너넨 잘 먹어라 이래가지고 아기 때는 다 뭐든지 다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강기 때 물고 빨고 씹고 이런 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아기 성격이 이상해진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 0에서 1세 이때는 먹는 것만 잘해도 예쁜 시기. 그래서 다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시기. 그래서 물고 빨고 씹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한테 막 나 뭐 빨고 싶어요, 나 씹고 싶어요 막 이렇게 쪼르는데 안 해준다 이런 불신. 엄마랑 잘 해주고 콩갈젓꼬지 잘 물고 엄마 쭈쭈 먹고 막 이렇게 잘한다 이러면 신뢰감이 엄마랑 잘 형성이 되겠죠. 요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옹알이도 막 옹알옹알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마디 무 이런 식으로 짧게 말하다가 이제 점점 뭐 빠이빠이나 뭐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짧은 단어들을 말하면서 내 언어와 지능도 빨리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잘 놀아주고 말도 많이 걸어주고 이러면 말은 못해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생후 3개월, 생후 3개월 이전에는 그냥 반사에 의해서 뭔가 손에 뭔가 있다 이러면 집히는 대로 그냥 잡았다면 3개월 이후에는 나 이거 잡을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뭔가 집으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딸랑이나 종같이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주면 애들 근육 발달에 좋겠죠. 그리고 이때는 무슨 기였냐면 구강기예요. 다 물고 빨고 씹고 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막 딱딱하고 날카로운 거 주면 애기 다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천 아니면 부드러운 블록 이런 거 주면서 잡는 것도 하고 물고 빨고 씹어도 안전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주면 애기가 잘 놀겠죠. 요거까지 같이 연관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영아 정말 폭풍 성장하는 시기예요. 폭풍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태아 때 엄마한테 받은 적혈구들이 싹 다 교체가 되면서 스스로 나 피 만들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헤모글로빈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인 철분을 우리가 팍팍 줘야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빈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분 꼭꼭꼭 잘 챙겨줘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아기가 너무 커가지고 엄마 쭈쭈 뭐 이런 분유 이런 걸로만은 영양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는 부족해 이래가지고 6개월부터는 이제 이유식이라고 엄마 젖대는 시기죠. 그래가지고 모유나 분유로부터 이제 부족한 것들을 이제 이유식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보충도 하고 또 다양한 음식을 먹고 하면서 이제 치아도 나고 하니까 더 이 시기를 맞춰주는 거죠. 구강기. 더 다양하게 물고 빨고 씹고 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이 이제 영아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애기한테 먹고 싸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식이 중요한데 어쨌든 처음부터 막
밥 먹어 이럴 순 없으니까 점점 이제 유동식에서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밥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부드러운 거에서 좀 딱딱한 걸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빠른 반사가 이제 씹기로 바뀌면서 구강기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애기가 치아가 나면서 우물우물 하면서 이제 열심히 씹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컵도 혼자 잡고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짧은 말도 할 수 있게끔 이제 구강 근육도 발달하는 시기인데, 이유식이 왜 좋냐면, 이제 뭔가 먹고 씹고 이러면서, 구강 근육을 자극하니까 이게 언어 능력에도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애기가 좀 더 말을 잘하고 더 빨리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엄마 젖 하고 우유를 먼저 주면 애기가 배불러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젖을 서서히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애기 맘마를 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걸 젖이나 우유를 이렇게 줘야 이게 점점 이렇게 줄면서 밥을 많이 먹게 되면서 영양분도 더 많이 보충을 하고 이제 엄마 쭈쭈랑 그 다음에 뭐 분유 이런 걸 이제 서서히 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애기들이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뭔가 합성 조미료나 되게 강한 맛 이런 거 주면 애기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맛을 제공하고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음식을 줘서 애기한테 이렇게 경험해보는 건 좋은데 뭐 합성 조미료라든지 너무 자극적인 거 주지 마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막 과자같이 막 이런 단 음식을 주기보다는 과일이나 주스 아니면 뭐 애기 뻥튀기 같은 거 이런 곡류 같은 걸로 대체를 해줘라. 그리고 철분 섭취 잘 하게 뭐 우유 같은 거,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 철분 섭취가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 잘 맞춰줘라 이런 얘기고, 위에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뻔히 알잖아요. 애기 음식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조금씩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잘 나오는 얘기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줘라. 새로운 음식을 주는 건 좋은데 한 5일에서 7일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줘라. 이유가 뭐냐면 애기가 알레르기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우리 애기 많이 먹어라 예쁘다 이래가지고 막 음식 5개 종류 막 줬어요. 그러면 근데 애기가 갑자기 뭔가 알레르기가 생겼네요.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을 줄 때는 처음에 뭐 이렇게 A, B, C 이렇게 줬는데 오늘 새로운 바나나를 줘봐야지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바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그럼 바나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나나 말고 복숭아를 줘볼까 하고 복숭아를 줘봤어요. 근데 알레르기가 갑자기 팍 생기네요. 그럼 이 애기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는 거 단번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줘라 이건 맞는데 뭔가 새로운 걸 줄 때는 간격을 두고 줘서 알러지 반응을 꼭꼭꼭 봐줘야 된다. 요 부분만 이유식에서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이유식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모유랑 분유는 나중에 줘라. 요 2개만 요거는 진짜 꼭꼭 이유식 부분에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애기 비타민 D 쐬면 좋겠죠. 왜냐면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하고 인하고 이런 것도 활발하게 섭취가 되고 뼈 건강에도 좋으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태양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날씨 따뜻한 날에 산책하고 하면 애기 뛰어놀고 하면서 좋겠죠. 근데 이제 강렬한 그런 태양빛은 좀 위험하니까 너무 햇빛이 강한 시간 피해서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해 조금 진 이후에 그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가 제일 강한 시기라 하면 12시에서 한 2시 요 사이가 가장 해가 높이 떠서 가장 뜨거운 시기죠. 그러니까 너무 해가 강한 시간 피해서 산책하고 이러면 애기 비타민 D 섭취에 좋다. 요런 내용이고요. 요 예방접종에 관한 거는 정말 중요해요. 요거는 진짜 간호, 실기보성 간호, 그 다음에 아동 간호에서도 나오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툭 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딱 정리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 하면은 선천 면역을 되게 소홀히 해요. 왜냐면 이거 이미 지금 공부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막 자연 능동이니 인공 능동이니 뭐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선천 면역 이거를 싹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면역하면 그냥 무조건 요거 중에서 그냥 찍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 면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이 간호조무사 시험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가끔씩 너네 이거에서 틀려봐라 이러면서 쉬운데 사람들이 왠지 공부 안 할 것 같은 영역을 훅 찌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게 그 중에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면역이라 하면은 스스로 이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습니다. 선천적인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특이에요, 종특. 그래서 뭐냐면 저는 항상 겨울철만 되면은 감기에 걸려요. 진짜 예방접종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요. 그냥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그냥 좀 날씨 춥고 환절기 되고 이러면 몸이 정신을 못 차려서 저는 감기에 걸려요. 그래서 누가 기침 조금만 해도 바로 감기에 올려서 전 감기로 정말 고생하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 친구는 감기 안 걸려요. 너무 쌩쌩해요. 제가 옆에서 콧물 흘리고 콜록콜록 해도 이 친구 괜찮아요. 그 정도로 튼튼한 친구거든요. 이건 뭐냐면 종특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엄청 아픈데 어떤 사람은 안 아파요. 또는 인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인종에 따라서 뭐 백인이 잘 걸리는 질병이 있고 또 황인이 잘 걸리는 질병이 있고 우리가 결핵하는 이유가 뭐냐면 황인종들이 결핵에 되게 취약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결핵 조심 하는데 반면에 백인들은 결핵에 잘 안 걸린대요. 네,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잘 안 걸린대요. 그래서 인종에 따라 타고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면역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좀 허를 치는 문제가 나와도 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거는 우리가 타고나는 면역. 아기 때부터 진짜 아기 때부터 이렇게 타고나게 인종이나 종특같이 이렇게 워낙 타고나는 면역이 일단 선천 면역이고요. 다음은 후천적이에요. 말 그대로 나중에 생긴 면역이에요. 나중에 생긴 면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말이 어려워서 제가 좀 말을 바꿀게요. 능동은 병균 덩어리예요. 수동은 군대예요. 그래가지고 능동 면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원이라고 이제 병균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능동하면은 병균을 준 거고요. 수동하면은 군대를 줘가지고 병균을 물리치는 군대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 주사기 표시를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받는 게 있고 인공적으로 주사 통해서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공자 들어가면 뭔가 주사기로 찔러가지고 강제로 군대를 넣어줬구나, 강제로 뭘 했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적으로 능동, 병균이 들어왔어요. 이건 뭐예요? 스스로 병 걸렸던 얘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병이 걸려가지고 아프고 알아 누우면서 스스로 이겨내는 군대를 만든 게 자연 능동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인공 능동을 볼게요. 인공 주사기가 있어요. 주사기로 능동, 병균을 넣어줬네요. 주사기로 병균 넣어주는 게 뭐지? 예방접종이죠. 약한 병균을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군대야 만들어져라 하는 게 인공능동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수동 군대를 받았어요. 자연적으로 군대 병균 물리치는 거 받는 항체를 받는 게 뭐지? 이러면은 이제 초유라든지 엄마한테 받은 이건 내면역이 아니고 엄마 때문에 생긴 실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엄마가 자연적으로 나한테 군대 실드를 쳐줬어요. 이게 자연수동이에요. 그러면 인공 볼게요. 인공은 주사기가 있어요. 그쵸? 주사를 통해서 군대를 넣어줬다고? 이건 뭐예요? 항독소나 감마불린 같이 이제 너무 급할 때 이렇게 병균 넣어주고 군대 만들어라 이럴 시기가 없어요. 바로 지금 주사기에 찔렸다든지 아니면 뱀한테 물렸다든지 되게 급박한 상황인데 이때 언제 항체를 키우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재빨리 군대부터 빨리 넣어주자 이래서 인위적으로 주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군대를 넣어준 게 이제 항독소, 감마블루블린 이러면서 이름 어려운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인공자 들어가면 주사기로 뭔가 찔렀다. 그리고 자연적인 건 스스로 하는 거고, 능동은 병균이 들어온 거, 수동은 군대, 항체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병균이 들어와서 병 걸려서 스스로 항체 만드는 거. 주사를 통해 병균 넣어줬어? 예방접종. 스스로 군대가 뭔가 이렇게 실드가 쳐졌다고? 엄마로부터 이렇게 자연적으로 받은 거구나. 주사로부터 항체를 넣어줘? 군대를 넣어줘? 이러면 이름 어려운 거. 막 항체를 일부러 넣어주는 뭐 항독소, 감마블루빌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영아를 넘어서 유아를 볼게요. 1살 넘었고요. 돌 지났고요. 네, 1에서 3세 애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때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 뭐든지 스스로 내가 할래, 누구야 이거 심부름 갈래, 누가 할까요? 이러면 저요 이러면서 내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체 기관도 이제 보면은 아직도 애기여가지고 유스타키오관 중이관이 짧고 곱고 넓어서 중이염하고 이제 상기도 감염 이런 게 잘 걸리고요. 3세 이하까지는 체온 잴 때 후 하방으로 당기고요. 그 다음에 3세 이상부터는 후 상방으로 당겨서 귀 체온을 측정한다는 거, 이거 간호실기에도 나오니까 함께 알아주세요. 그다음에 순환기계도 뭐 이제 점차 안정적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좀 탈수가 좀 일어나도 그걸 좀 버틸 수 있어요. 옛날 애기들 1세 이하 때는 탈수가 정말 위험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탈수 이런 거 좀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화도 이제 대부분 음식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는 대소변을 조절하는 시기로 보시면 되죠. 소변이 뭔가 더 조절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대변 같은 경우는 똥 싸는 거는 이제 돌 지나고 서서히 스스로 조절을 하는데, 이제 소변 가리는 거는 한 2년 정도? 그쵸? 돌보다 더 늦게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대변보다 좀 늦게 가릴 수 있고, 이제 스스로 조절도 하면서 바로바로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조절하고 참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운동도 애기보다는 이제 막 계단 오르기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애기들은 막 날아다녀요. 근육도 되게 풍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고 지치지 않는 애기들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뛰어놀고, 이게 엄마 아빠들이 오히려 체력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감각이 엄청 발달을 해서 병원 한 번 갔을 땐 못 모르고 갔어요. 근데 2번째 갔을 때는 병원, 주사 찌르고 아프게 하는 곳이구나 이러면서 고통하고 이 공포를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통각을 되게 잘 기억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시각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깊이나 뭐 높이 이런 거를 잘 못 봐요. 그래서 발 헛디뎌서 잘 굴러 떨어지니까 조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아동 간호 인트로 할 때 했던 것 중에 이제 유아만 다시 볼게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제 아기 때는 이제 1살에서 3살, 이 유아기 때는 항문에서 쾌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이제 똥오줌 잘 가리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이러면은 이때 쾌감을 느끼고, 이때 모든 에너지를 똥오줌 잘 가려야지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힘을 쓰는 시기. 그래서 배변 훈련하기에도 딱 좋은 시기죠. 그쵸? 요거랑 같이 연결을 해서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때를 그래서 항문기라고 불러요. 근데 에리슨 같은 경우는 이때 그래 나 스스로 똥오줌 가릴래 이러면서 자율적으로, 이거 누가 할래 이러면 저요 이러면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근데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엄마가 너 또 똥 쌌니? 너 왜 이거 못하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버리면 애기가 수치감을 느껴요. 그런 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아동간호 인트로 부분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이제 이 학문기 때, 이 유아기 때는 발달 과제가 있어요. 네, 배변 훈련 잘 해야 됩니다. 똥오줌을 잘 가리는 시기고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자율감, 못하면 이제 수치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소변 가리기를 잘 해야 되고, 또 형제가 있다면 이제 경쟁도 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때 훈육하고 이런 규칙 같은 걸 이렇게 알려줘야 애기들이 이걸 잘 보고 배우고, 이거 하면 되는구나 안 하면 되는구나 이제 알아듣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할 때 애기들이 수치감을 안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배변 시간을 잘 관찰해서 애기들이 이 시간에 좀 똥오줌을 쌀 것 같다 이럴 때 변기를 미리 제공해 준다면 애기들 실수가 줄겠죠. 실수가 줄면 자율성이 올라가고 수치감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좀 간단하고 쉬운 말을 써서 뭐 하고 싶니? 너 지금 똥 싸고 싶니? 아니면 뭐가 필요하니? 이러면서 말을 걸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잘했다면 칭찬을 해주고 실패했다고 너 이거 또 못 가렸니? 이러면서 화를 내지 말아요. 왜냐면 그게 바로 수치감, 성격 영향에 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실수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벗고 입고 편한 이런 옷을 줘야 애기들이 스스로 대소변 잘 가리겠죠. 막 단추도 많고 장식 많은 옷이 있는데 애기들 막 꼼지락꼼지락 잘 못하는데 그거 벗다가 실수했어요. 그럼 수치감 생기겠죠. 근데 쉽게 벗고 입고 편한 옷으로 내 스스로 벗어서 잘 성공했다. 이러면은 엄마가 칭찬해주고 이러면 자율성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배변 훈련할 때 장난감 놀이 주지 마세요. 왜냐면 장난감에 정신 팔려가지고 네 배뇨나 배변 이런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변기에 좀 앉아있는 습관을 좀 가져서 이 변기가 너 화장실 가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습관 들여주면 좋다는 거 요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아에 비해서 유아는 지적으로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좀 상징적인 표현이랑 여러 가지 사고도 가능하고요. 막 사물도 막 분류하고 제딴에 막 여러 가지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리듬도 잘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어휘력이 진짜 빠르게 늘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넘어서 짧은 문장까지 이렇게 말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감각, 뭐 지적, 뭐 사회화, 뭐 창조력도 막 발달하고 이러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여러 도덕적 가치랑 뭐 이것저것 배우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빠르게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기 취향이 생겨요. 그래서 나 내 꽃무늬 접시 가져와. 아니면 나 미키마우스 이거 스푼 쓸래.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식기가 있고요. 그것만 써요. 그래가지고 그거 없으면 난리 나죠. 그래서 이 식사 때마다 자기만의 이런 취향이 생기면서 하고 그 다음에 내 미니마우스 요 수저랑 나 혼자 먹을래 이러면서 혼자 이제 스스로 먹고 다 이제 스스로 하려는 요런 자율성이 생기는 시기 요거랑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유아는 워낙 사고도 많이 생겨요. 왜냐면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워낙에 뻘뻘뻘 활발하게 다니기 때문에 진짜 좀만 한눈 팔면은 사고 생기는 시기고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애기가 차 뒤에 놀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위험하고 안전벨트도 잘 착용해야 되고 애기들이 막 여기저기 이제 탐색하고 여기 돌아다닐래 이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스스로 이런 자율성이 있는 건 좋은데 물에 빠져버리면 혼자 못 나와요. 그러면은 익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위험한 곳 못 가게 목욕탕이에요. 여기 못타놨네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위험한 곳 혼자 못 가게 워낙 탐구심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잘 봐줘야 되고 또 뜨거운 물에 화상도 많이 입어요. 내가 이거 할래 이러면서 뭐 하다가 워낙 미숙하니까 뜨거운 냄비 쏟고 막 이러기 때문에 특히 애기들한테 화상 사고는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같은 거 손 안 닿게 잘 보관해주고 모르는 약 먹었다면은 빨리 토하게 해줘가지고 병원 빨리 가고 그 먹은 약 같이 가져가면 도움 되겠죠. 그리고 낙상 아직 시각이 덜 발달돼가지고 난간 뭐 계단 이런 거 조심해줘야 되고 끈 신발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찍찍이가 좋겠죠. 그리고 아직 이것저것 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뭐 잘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씨 같은 거 조심하고 과일씨, 생선 가시, 껌 같은 거 안 삼키게 조심하고 못이나 단추 이런 것도 호기심에 먹을 수 있으니까 못 먹게 하고 이런 거 위험해 하고 이때 맑게 알아들으니까 교육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미리 해놔야 후천 면역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잘 걸리는 요런 뭐 MMR이라든지 뭐 일본내염 요런 거 같이 예방접종표 참고해가지고 잘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막 활발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던 시기다 보니 칼, 가위 위험한 거야 이러면서 어른한테 줄 때, 뭐 친구한테 줄 때 얼굴 반대로 줘야 돼 이런 거 알려주고, 그다음에 유리 근처 위험한 데서 공놀이 하지 마 이런 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충치예요. 그래서 치아 관리도 이제 잘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칫솔질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유치도 아직은 엄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치는 어차피 새로 나니까 썩으면 그때부터 관리해야지가 아니라 유치 때부터 잘 관리를 해줘야 그 습관이 잘 생기고, 그리고 유치가 빨리 고 빨리 빼게 되면은 이제 턱이나 뭐 이런 치아 같은 게 틀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유치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직 너무 애기 같은 경우 1세짜리 되게 애기들은 막 치약 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칫솔질만 하거나 물만 해가지고 아직 잘 이런 거 구분을 못하는 애기, 너무 어린 애기들은 치약 안 삼키게 조심하거나 아니면 위험하다 이러면 물만 써서 해주고, 그다음에 잘 때 젖병 물고 자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젖병에 뭐 우유나 주스 대신 물을 넣어주면 그게 치아에 더 좋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검진 받고 이제 유치가 모두 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입원한 애기들도 입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입원한 애기들을 어떻게 간호를 해줘야 되는지 볼게요. 입원한 아동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워낙 낯선 장소에 엄마 아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리불안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좀 예방하려면 아기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뭐 애착 이불 같은 거 같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매번 다른 간호사가 돌보기보다는 같은 간호사가 와서 하면은 그래도 좀 친숙하니까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너무 쎄한 병실보다는 좀 따뜻한 가정 같은 이런 병실을 꾸며주는 게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좀 아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난리치고 막 이러면 치료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좀 뭔가 억제를 해야 될 때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감염성이나 좀 뭔가의 이유로 격리를 시켜야 되는 화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옮으니까 격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 짧은 시간 안에 격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옮으면 안 되니까 가운하고 마스크 같은 거 철저하게 하고 손 씻기, 그 다음에 좀 어쨌든 격리다 보니까 엄마 아빠 방문하는 이런 것도 좀 지침 같은 거 병원 규칙에 따라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8도나 아니면 어쨌든 고온으로 이렇게 열이 난다고 봤을 때는 해열제나 아니면 탈의를 해준다든가 온도 낮추기 이런 식으로 빨리 열 떨어주는 이런 간호를 해줘야 되고요. 미온수 스펀지 목욕이라고 좀 이제 체온보다 살짝 낮은 정도 스펀지로 이렇게 몸을 닦아주는 목욕이 있는데 배 부분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복통하고 설사 유발할 수 있어가지고 배를 제외한 다른 몸 부분에 이렇게 좀 찬물로 막 엄청 찬물이 아니라 체온보다 좀 차가운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도 좀 열이 떨어진다,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열 떨어지는 간호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애기들한테는 어쨌든 탈수가 좀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 탈수 안 생기게 잘 보고, 그리고 탈수 증상, 뭐 설사 이런 걸 많이 한다면은 수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 요런 거고, 경련 요거는 진짜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이거는 성인도 공통적이고, 뭐 여기저기 이제 경련 공통 간호로 보시면 되는데, 경련하는 동안 분비물 잘 안 생기게끔 이제 고개를 좀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좀 목 주변에 목 졸리면 안 되니까 좀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변에 위험한 거 다 치워줘라, 요런 내용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극을 주면 안 되니까 좀 어둡고 조용한 방에 놔줘라, 요런 내용이 있고, 혼자 두지 말아라, 요렇게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기도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변비가 생긴다면 섬유질 수분량 늘려주고, 그 다음에 뭐 애기도 필요하면 뭐 관장 통해서 변비 치료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성인의 한 절반 정도, 성인이 관장액이 한 1000 정도라면 아동은 한 500, 그다음에 튜브 길이도 성인의 한 반 정도로 짧다,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기 때 잘 걸리는 감염성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홍유풍 해서 MMR로 묶어서 보시고요. D맥파 해서 D탭으로 같이 외워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요건 MMR로 한 방에 예방할 수가 있는데 2급 감염병에 나오는 애들이죠. 그래서 홍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 코플릭 반점이라고 있어요. 이 코플릭 반점이 생기면 이제 홍역으로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소형증, 가려움증 치료를 위해 뭐 전분 목용, 뭐 칼라민 로션 발라주기 뭐 요런 게. 그리고 손톱 길면은 애기 뻑뻑 긁어서 흉지니까 짧게 깎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은 볼거리예요. 그래가지고 볼거리 때문에 침샘이 부으면 아파서 씹지 못하니까 부드러운 음식 주고 당연히 격리해야죠.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풍진 요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격리하면서 항생제 투여하고 이래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안 걸리게 하려면 어쨌든 MMR로 예방접종 미리 해줘라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수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포도 나고 가피, 딱지도 생기고 뭐 이런데 어쨌든 가렵기 때문에 소양증 치료 해주고요. 손톱 짧게 하고 알코올 여기에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이런 게 있는데 다 1, 2, 3급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디프테리아는 이제 호흡기계에 흰색 위막이 생기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좀 위험한 질병이다 보니까 이번에 1급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백일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한 기침을 100일 동안 한다고 해서 이게 백일해예요. 이것도 어쨌든 전염병이니까 격리하고 뭐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겠고요. 그다음에 파상풍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를 통해서 입는 경우가 많은데 뭐 목 같은 데 찔렸다든가 요런 거 그때 제대로 소독을 안 했을 때 이렇게 파상풍에 걸리는데 이 파상풍 3대 증상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광긴급, 후궁 반장, 조소 요 3대 증상 꼭 알아두시고요. 가끔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서 파상풍은 경련시 간호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파상풍이 생겼다 이러면 항독소라든지 면역 글로불린 주사 요런 거 해줘야겠죠. 영아, 유아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아동간호 인트로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랑 같이 보면은 내용 더 한번 복습하면서 짧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아도 포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가 0에서 4주 그러니까 1개월 된 애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생아 0에서 4주 요거 포함해가지고 1살 이전까지 아기를 이제 우리가 영아라고 합니다. 이때는 정말 폭풍 성장하고 요런 시기고요.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구강기예요. 뭐 다 물고 빨고 씹는 요런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 쭈쭈 먹으면서 신뢰감, 불신감 요런 거 생기는 시기였고요. 이제 생후 6개월이 지나가면 폭풍 성장을 해서 엄마 쭈쭈나 분유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유식을 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철분 같은 거 결핍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 철분 보충 잘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살코기라든지 간 같은 거 이런 게 좋겠죠. 그리고 뭐 먼저 줘야 되냐면 이유식을 먼저 줘야 돼요. 그래야 배불러가지고 밥 안 먹는 사태가 안 벌어지기 때문에 이유식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모유라든지 분유 요거는 나중에 줘라.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줘라. 왜냐면 알러지 생기는 거 발견해야 되니까. 그리고 딸꾹질 한다면 뭐 따뜻한 보리차 주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구강 관리도 잘 해줘야 된다. 이제 이가 딱 유치가 딱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아가 났다 이러면 아직 칫솔질은 못해요. 왜냐면 이가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치약 같은 거 잘못하면 삼키기 때문에 그냥 물에다가 꺼즈로 그냥 잘 닦아주면서 어쨌든 치아 관리를 하긴 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동이에요. 아동에서 이제 유아 부분 볼 건데 유아 같은 경우는 1살에서 3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아 이때 독립성과 자율성이 나타나는 시기고요. 이때는 학문기입니다. 학문기에서 똥오줌 잘 가리면서 잘하면 자율성 생기고 못하면 아이 부끄러워 이러면서 수치감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리고 후하방으로 당겨서 이제 귀체온 3세 이하는
체온 잴 때 후화방으로 당겨서 하고요. 이때까지 이제 유아도 중이간, 오스타키오간 이런 게 짧고 넓고 곱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소변하는 시기고 이때 대천문이 닫히는 시기랑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좋죠. 그래서 1살 넘어가면 이제 똥오줌을 가리기 시작하고 소변은 좀 더 늦게 가리더라. 그래서 이거 실수했다고 하면 수치감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아는 이제 평행놀이를 해요. 그래서 옆에 또래가 있어도 그냥 나 이거 갖고 놀래, 넌 이거 갖고 놀아 이러면서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영아 같은 경우는 그냥 멍 때리고 딴 사람 노는 것만 그냥 관찰해요. 이게 영아의 특징이고요. 유아 같은 경우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뭔가 놀긴 노는데 다 따로 노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인형이나 이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뭐 이번 화나한테도 이런 거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나 싫어 이거 안 할래 이러면서 떼쓰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방접종도 잘 해줘야 되고, 이제 고온, 애가 열난다면 당연히 예방접종 못하겠죠.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컨디션 확인해서 오전에 해야 돼요. 왜냐면 오후에 했다가 부작용 생기면은 뭐 병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접종했다가 병원에 잠깐 더 있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러고 괜찮다 이러면은 이제 집으로 가서 부작용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예방접종할 애기만 데리고 와야지 다른 애기까지 같이 데리고 오면은 병 걸리거나 아니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 애기든 그냥 집에 두고 아빠가 봐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동 간호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한 애기들 보는 요 부분의 간호인데 이제 입원한 애기들 같은 경우는 분리불안 증상이 가장 커요. 그래서 좋아하는 인형이나 이불 같은 거 주거나 같은 간호사가 돌봐주고 병원을 좀 안정적으로 꾸며주면 좋겠죠. 그래서 열이 날 때는 뭐 해열제나 뭐 옷을 벗겨준다든지 온도 낮추기, 미온수 스펀지 목욕해주고 이거는 배 부분은 하지 말기. 왜냐면 설사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배는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열이 나더라도. 그다음에 탈수, 설사 이런 거는 설사 많이 하면 탈수 위험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경구적이나 비경구적으로 수분 충분히 투여해주고요. 경련시 간호는 성인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분비물이 생기니까 이런 거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고개를 축이로 이렇게 좀 돌려줘야 흘러가지고 흡인 안 되겠죠. 그다음에 목 주변 느슨하게 해주고 자극 같은 거 소음이나 조명 같은 거 줄여주고 그다음에 위험한 거 다 치워주고 그리고 외상 방지를 위해 좀 담요 같은 거 머리 쪽에 대주면 좋겠죠. 그래서 경련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홍역의 가장 큰 특징은 코플릭 반점이라고 했어요. 코플릭 반점. 이게 뭐냐면 입속에 뭔가 좁쌀 같은 흰 수포가 막 생기는 거고요. 가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가려움증 간호 요거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홍유풍 해가지고 이건 MMR로 같이 봐주시면 되고 2급 감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맞는지 요 시기를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MMR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12 이렇게 외웠어요. 12 그 다음에 4에서 6세 알자가 숫자같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4에서 6세 이렇게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유행성 이하 전염은 뭐 볼거리니까 침샘이 부어서 아프니까 이제 부드러운 음식 씹을 때 안 아프게끔 이런 거 해주고 그다음에 풍진도 감염병이니까 어쨌든 격리하고 항생제 투여하면서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D백파 얘네들은 1급, 2급, 3급이었어요. D탭으로 예방접종하고 2사 6개월이에요. 그래가지고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뭔가 호흡기에 흰색 위막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그래서 빨리 격리하고 치료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고 100일에는 독특한 기침을 막 100일 동안 막 한다고 해서 100일이고요. 그다음에 파상풍 같은 경우는 상처통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기 쉬운데 요 파상풍 3대 증상 아광긴급, 호공반장, 조소 요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수두는 아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수포도 생기고 딱지도 생기고 막 이렇고 막 가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양증 간호해줘야 되는데 전분 목욕이라든지 손톱을 짧게 해주고 그다음에 칼라민 로션 요게 좀 가려움증을 예방하는데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간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아동 간호 마치겠습니다.